자, 오늘 배울 개념은 일입니다. 일. 일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개념부터 갈게요. 자, 일. 영어로는 work. 그래서 기호로 W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일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J를 써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이라는 개념하고 말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요거 잘 보자. 자, 물체라고 하면 우리 질량이겠다. 그지? 어떤 질량에 세 가지가 가해져야 돼.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 자, 첫 번째. 힘이 작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동 거리가 생겨야 됩니다. 즉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때 두 번째의 이동 거리가 반드시 힘 때문에 힘의 작용으로 나타난 이동 거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중요한 개념인데 이동 거리가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힘과 이동이 반드시 나란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자. 수평면에 질량 m인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요. 이 m인 물체에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물체가 그 같은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움직였다고 하자고. 이렇게 되면 이때 일의 양은 그냥 간단하게 F에 S 곱하면 돼요. 되게 단순하지. 근데 봐봐. 물체가 이동은 수평으로 했어요. 수평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만약에 힘이 이렇게 비스듬할 경우 힘이 가해진 방향이 비스듬할 때 요만큼의 이동 거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를 계산할 거냐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힘 부분에 보면 힘을 합성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거꾸로 푸는 거예요. 이 힘을 요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수평 방향의 X축 힘과 수직 방향의 Y축 힘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일의 양이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이동거리 S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올라간 높이 H를 곱한 것을 합한 값이 수평으로의 일과 수직으로의 일을 합한 값이 전체 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잘 봐봐. 수직의 높이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물체. 안 생겼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 요 h가 0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fx가 중요해지는데, 그죠? 이 fx를 생각해 보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 f 코사인 세타의 이동거리 s가 되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의 공식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의 공식을 보게 될 때 결국 생각해 보면 f 코사인 s가 사실 뭐냐면 R자 힘이었다는 거하고, 첫 번째 포인트. 실제로 R자 힘이죠. 왜? 얘가 받는 중력을 고려하면 될 거 아니야. 중력을 고려했을 때 fx는 실제로는 R자 힘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요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일이 아닌 경우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물체 내가 나름 일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땐 일인 것 같은데 실제 일이 아닌 경우가 이 공식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F가 0이에요. 물체의 힘이 안 가해졌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있잖아요. 물체의 운동 변화는 단위 질량당 힘이기 때문에 F가 0이면 당연히 뭐가 0이 된다? 가속도가 0이 되죠. 여러 가지 힘 개념에서 나오잖아. 운동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 운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냐? 마찰력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할 때, 가속도가 없이 운동할 때, 이러면 실제로 원래 봐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중1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힘이 작용하면 운동이 바뀌어야 되죠. 운동이 바뀐다는 게 가속도란 말이야. 근데 힘이 0이야. 그럼 가속도가 0이야. 운동이 안 바뀌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죠. 말 그대로 이동하지 않아. 자, 기둥이 무너질 것 같아. 선생님이 하루 종일 기둥을 떠받치고 밀고 있어서 무너지지 말라고 내가 사회적으로는 일을 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일은 했잖아. 천정이 무너질 것 같아. 천정을 하루 종일 받치고 서 있었어. 일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근데 과학의 개념으로 일을 생각하면 이동거리가 없어서 0이에요. 이동거리가 생겨야 된댔잖아. 일정한 속력으로 마찰이 없는 데서 밀고 가서 사실 힘이 강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경우? 들고 서 있기, 매달려 있기, 밀었는데 안 움직이기.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사인 세타가 0도면 되죠.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세타가 90도거나 270도일 때, 수직일 때. 수직일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을 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빙빙빙 도는 원운동 할 때 일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 더.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움직일 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어떤 물체를 기준면에서 들어 올리는 건 일이죠. 들고 가만히 있는 건 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물체를 들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 바닥에 끌고 가면 마찰력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고 이렇게 옆으로 걸어 다니는 거. 이때 중요한 거 일정한 속력으로. 중등이니까. 그러면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체를 들고 있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의 방향은 위쪽이잖아. 나는 힘을 위로 주고 있는데 물체는 옆으로 움직였네. 이러면 일이다 아니다? 일 아니다. 알겠죠? 자, 필기. 자, 그러면 지금 방금은 일에 대한 개념하고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 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중등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과 관련된 계산 문제에서 항상 물체를 움직일 때 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 물체에 가해진 알짜임이 0이다라는 개념이 돼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물체에 가는 힘하고 마찰력이나 혹은 중력이 물체에다가 가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개념이 돼요, 기본적으로. 즉 뭐냐면 내가 물체에 하는 일은 마찰력이나 중력에 대해서 물체가 다시 하는 일의 양과 같게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이 물체가 다른 힘한테 일을 해줌으로써 합력이 0, 전체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첫 번째. 물체가 옆으로 이동할 때 땐 결국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물체에 F라는 힘을 주고 있는데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합이 0이 되려면 이 물체는 요 접촉면에 대해서 뒤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S라는 이동 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다? 일의 양을 F 곱하기 S라고 가할 때 결국 마찰력의 이동 거리를 곱한 값이라고 계산을 해도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은
수평면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얘를 요 위에까지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자. 내가 이 물체에 위쪽으로 가하는 힘은 실제로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거리와 올라간 높이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수직으로 이동할 때 일의 양은 F 곱하기 S는 결국 중력 곱하기 높이, 그러다 보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계산 공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요게 우리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질량, 요거는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잖아. 맞지? 반드시 킬로그램이어야 돼요. 높이는 단위가 미터 단위이어야 되고요. 단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뉴턴 단위로 물체의 무게를 주고 있을 때는 굳이 9.8을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킬로그램에 9.8 곱한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뉴턴 단위 무게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 자, 그리고 마무리로 그래프에서 이동거리와 힘의 그래프가 생기면 당연히 그 넓이는 F 곱하기 S라서 1의 양이 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직선이 아닌 곡선 같은 거를 그리더라도 그때 우리 운동할 때 설명했었죠. 이 밑넓이는 뭐가 된다? 결국 1의 양을 뜻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기본 계산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예제. 요거 하고 여기 와서 요 예제를 풀어보세요. 필기 다 하고. 자. 20N짜리 물체예요. 물체가 20N짜리인데 5N의 힘으로 3m를 이동시킨 뒤에 1.5m 선반에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 물체를 요렇게 가는 경우 자, 요렇게 물체를 올린 경우를 1번 경로라고 하고 이 물체를요 잘 봐야 돼. 1.5m 들어 올린 뒤에 이 상태로 요쪽으로 갖다 놓은 2번 경로라고 할 때 1번 경로의 1과 2번 경로의 1은 각각 몇 줄씩 되는지를 풀어보면 됩니다. 1N 곱하기 1m가 1줄인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 필기하고 저 한번 고민해봐.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요 구간이에요. 봐봐. 어차피
여기서 들어올리는 일과 여기서 들어올리는 일의 양은 같죠. 자, 특히 여기서 물체의 무게가 뉴턴 단위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일의 양은 20뉴턴 곱하기 1.5m로 결국 30줄의 일이 갖게 된다는 거야. 맞지? 9.8 곱했으면 틀린다. 대신에 자,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갈 때 5뉴턴의 힘으로 3m를 했으니까 요 경우는 15줄의 일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5줄, 여기서 여기까지 30줄이니까 총 1번 경로에서는 45줄의 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대신에 2번 경로는 들어올릴 때 똑같이 30줄의 일을 했지만 요구가 자, 아까 이야기했죠. 들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는 일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따라서 요 구간이 빵줄이 돼요. 결론이 어떻게 된다? 2번 경로는 30줄의 일을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음? 알겠습니까? 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자, 요거 마저 풀이 과정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자, 에너지. 자, 에너지. 영어로 써보면 에너지가 되고요. 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일본 만화 있죠? 아냐 혹시? 드래곤볼 알아? 몰라 알아? 드래곤볼에 보면 나오는 그 주인공 친구들이 쓰는 공통 기술 중에 에네르기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에네르기. 진짜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하고 에너지는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중요한 개념으로 일 에너지 원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내가 물체에 일하면 물체가 외부에 일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요 관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주 전체라는 집합에서 개라는 녀석이 있고 그 개 밖을 주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본 입장에서 물체를 개로 보면 물체에 힘을 가하는 나는 물체 외부에 존재하잖아. 맞죠? 그럼 봐봐. 위에 거. 내가 물체에다가 주위에서 물체에 일이라는 것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 개서 주변으로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된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그 외부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싹 정리하면 단 한 가지의 식이 나와요.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에너지라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래서 일을 주면, 내가 남한테 일을 해주면 나는 에너지가 감소,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 그리고 물체가 다른 존재한테 일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물체 에너지는 감소, 그 외부의 에너지는 증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과 에너지가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 자,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가볼게요. 종류 설명 좀 해야 되구나.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에너지의 종류.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은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힘이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일 때 가진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쓰고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텐셜의 뜻이 포텐셜이라고 해서 잠재된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봐봐. 물체가 외부에다 일을 해줬을 때 중력이라던가 탄성력이 받아간 일의 양. 그래서 중력이나 탄성력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물체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에너지량을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요. 오케이? 좀 이따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역학적 에너지 말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들을 볼까요? 열. 맞죠? 열도 에너지지. 어떤 걸 할 수 있다? 온도나 상태나 입자 운동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전기. 회로를 흐르는 전하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죠. 그 다음에 빛이나 파동과 관련된 에너지. 빛, 소리, 파도. 이런 것도 에너지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자, 지금부터 조금 생소할 거예요. 화학 에너지라는 건 결합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 그래. 그래서 뭐가 화학 에너지가 되냐면, 심지어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영양소 있죠. 우리 열량이 있었지. 영양소마다. 뭐 단백질,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뭐 지방은 9kcal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화학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회로를 흐르는 전류가 가진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했잖아.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화학 에너지입니다.
배터리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소위 말하는 E는 mc제곱으로 저장되는 에너지. 그리고 요즘에 좀 주목받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 해가지고요. 신에너지는 우리가 수소나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석탄 액화 에너지. 석탄을 액체 상태나 가스 상태로 만들어서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자연계에서 계속 다시 채워주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조수, 조력, 조수 간만에 차 있죠. 그리고 바이오매스라 그래가지고 자연계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동물의 분뇨에서 올라오는 메테인 가스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사탕수수를 키워서 당분을 만들어서 당분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어서 에탄올을 연료로 쓴다던가도 바이오매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그 식용유 같은 기름을 활용해서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속합니다.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필기. 자, 빨리 필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역학적 에너지, 특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중등교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정도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고 뜻은 동적인이라는 뜻의 키네틱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닐 에너지 원리 공식에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알짜이미한 일의 양과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까 일의 공식이 뭐였죠? W는 F 곱하기 S였죠. 맞지? 그리고 힘에 대해서 F는 M 곱하기 A가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단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운동할 때 내가 좀 특별한 걸 가르쳤어요.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었죠. 맞지? 거기서 요 부분이 A 여기랑 겹치잖아. 그럼 어떻게? 2분의 1
질량의 V제곱 빼기 V0 제곱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요.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 나중의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2분의 mv제곱 빼기 2분의 mv0 제곱이 돼서 결국 어떻게? 운동 에너지라는 건 질량의 속력을 곱한 값과 같다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요 공식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EP라고 쓰고, 정확한 뜻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는 결국 뭐다? 얘도 똑같아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1인데 특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과 같다는 거예요. 즉, fs 그래프의 밑넓이가 1이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중력이라는 거, F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 혹은 중력 가속도 상수 개념으로 mg라고 쓸 수 있는데, 그 값이 지표 부근에서 일정하잖아요. 맞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처음 높이에서 나중에 높이까지의 델타 H를 대입한다면 결국 이 사각형 넓이의 넓이가 1이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일의 양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데, 그게 9.8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H. 따라서 위치 에너지량은 9.8 mh 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결국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아까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원리라 그랬지, 그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자, 어떤 상자가 마찰력이 존재하는 곳을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굴러가서 마찰력인 공간에 S만큼 물체를 움직였다고 치자고. 그럼 봐봐. 질량이 운동을 하니까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거 아니야. 얘가 하게 되는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거리. 결국은 얘가 얘를 한다는 건 이 둘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봐봐. 2분의 1 mv 제곱이 마찰력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마찰력은 이 운동 에너지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수하게 이 물체 무게가 얼마냐와 여기가 어떤 표면이냐만 의해서 결정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마찰력은 일정하다고. 그렇다는 말은 결국 뭐다? 질량과 이동거리는 정비례 관계가 되고요. 속력에 대해 이동거리는 제곱비례 관계. 그래서 속력 제곱의 이동거리가 정비례 관계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에 비해 봐봐. 질량 m인 물체가 h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못이나 말뚝을 땅에 박아 넣는다고 할 때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 마찰력에 박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마찰력은 여전히 일정할 것이고,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9.8 mH.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의 양은 마찰력의 이동거리인데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요 밑에 그래프 여기다 그려 놓을게요. 질량과 이동거리 비례할 거고요. 맞지? 물체를 떨어뜨리는 높이와 이동거리도 정비례 관계겠죠. 맞지? 조심해야 될 거는 속력의 경우는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요거 필기.